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봅시다. 간수법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될 문제이고요. 4번 지문 가보시면 성과 본이 변경됐을 때 모 쪽으로 속하는데 이런 유명한 판례의 경우는 함정을 조심해라. 미성년자에 불과하면 아직까지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고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 종중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자연인 능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획일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복지 법령 등에 근거해 가지고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이라 하여도 여러 가지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없는 분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볼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설명 중 옳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기읍번 지문 가시면 통정 그 다음에 철회를 했죠. 근데 임의로 이제 B가 본등기했던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을 같은 경우는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니은번 지문 가시면 꼭 을과 직접 거래할 필요 전혀 없었죠. 해서 정의 통정에 대해서 선의인 경우라면 비록 병 같은 경우가 악의인 경우라 하여도 이 정 같은 경우도 민법제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에 대해서 전세건이 통정에 의해서 무효다라고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 옳은 지문. 디귿번입니다. 갑이 자신 병에 대한 채권을 을에게 가짜 양도했는데 병의 변제 이전에 갑의 채권자 정 같은 경우가 명령을 받았을 경우 병 같은 경우는 선이라 해도 나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니한테 돈 못 준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양도가 보이고요. 그럼 병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존 채무자. 그렇죠? 그럼 기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다. 그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지문이죠. 파산 간제인 개인을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파산 전체 채권자 중에 한 명만 선이면 선의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해서 파산 간제인 개인이 아니고 총 파산 채권자를 놓고 100명 중에 한 명이 선이면 선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도 잘 틀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민법제 109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해라 라고 했던 부분이죠. 연대보증계약이 있어서 주채무가 누구에 대해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그러한 부분이 없었을 경우라면 보증을 안 썼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답이 보이죠. 중요한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경우는 의사표시에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표의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거고 비교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항변 단계에서 표의자 을의 상대방 갑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잘 구분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실 건데 5번은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싹 묶어서 한번 출제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갑의 소유물을 을이 내 거다 하면서 처분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랬을 때 갑이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갑한테 미친다. 따라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랬을 때 갑은 을을 상대해가지고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을이 취득했던 이익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옳은 지문. 니은번은 제가 이제 판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미 이제 비판점이 나오고 있지요.
갑 소유의 X 토지가 을이 내 거다 하면서 병한테 팔고 받은 이후에 병한테 등기를 해주었다. 이후에 갑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병의 등기부 특시효가 완성돼가지고 갑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가 아니고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인가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니은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시면 갑이 을 소유 X 토지 받아가지고 병미를 받았다. 병 소유죠. 근데 갑 아버님께서 을한테 넘겨줄게 라고 한 다음에 아버님 갑께서 사망했던 사안이죠. 그럼 병이 상속인인데 상속인이 직접적으로 무권 대리행위나 처분행위 따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 상속인 같은 경우는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이거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또 아주 중요한 판례였죠.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X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는데 이후에 양쪽 둘 다 야 우리 그냥 허가 받지 말자 라고 명백하게 했을 경우에 이제부터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가 돼버린 거죠. 그 뒤에 허가구역의 지정에 해제가 있다 해도 계속해서 무효인 거지 유효하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풀렸을 경우에는 바뀐다 유효하게. 근데 지금 이 지문처럼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였을 경우에는 지정의 해제가 돼도 풀리지 않는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지상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을 보시면 갑이 X 토지하고 Y 건물에 대해서 소유하다가 을에게 Y 건물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한 후 병에게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해줬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명의신탁하고 법지가 붙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문제 풀어라. 지문에 보면 유효하게 신탁돼 있죠. 그러면 병이 담보권 설정할 당시를 놓고 보면 토지는 갑의 소유인데 명의신탁 목적물은 제3자 병 대외 관계에서는 수탁자 소유이기 때문에 을 소유죠. 따라서 동일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지의 성립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보시면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매매 대금 채권이죠. 그 매매 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의 결련성이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따라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될 수 없다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봅시다. 질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쭉 다 많이 했던 거고 4번에 보시면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채무자 을이 설정자 갑에 대해서 대항 사유가 있었을 때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고까지 문제가 없고요. 이 경우에 이런 사유는 다 넓기 때문에 뭐 채권의 성립 등등등 다 포함한다. 근데 다만 질권 설정할 때 이의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했다 해도 채권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가 아니고 알았거나 중과실로서 알지 못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경과실에 불과하면 대항 못하거든요. 그래서 알았거나 중과실로서 몰랐을 경우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갑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번 지문 가보시면 적용받는데 담보권자 을 같은 경우가 소유권에 대해서 취득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채권자 을이 담보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이 땅주인 A한테 반환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설정자 갑이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입니다. 가담법 적용되는
담보권에서 거치지 않고 본등기했을 때 무효인하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특약 등기 있었고 특약이 불리해도 유효하다 아니었죠, 여러분들. 가담법이 적용되면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특약은 전부 다 무효기 때문에 그냥 본등기는 무효지 약한 의미의 담보 내에서도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가담법 적용받는 경우에 양도담보의 경우는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한 때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음이고요. 이렇게 양도담보의 경우는 이미 채권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면 되고 별도의 등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이와 달리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을 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본등기까지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잘 비교하시고 4번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설정했을 때 별도의 특약이 없었을 경우 사용수익권은 담보권자인 채무자가 아니라 설정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4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임대인 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도 수동채권에 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하도 많이 해서 1번 질문은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재심판례 둘 다 기한의 이익이 있는 쌍방적 기한의 이익에 있었을 때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배상하는 경우는 맞죠? 남아있는 가령 3개월 동안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자를 함께 더해서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 내용에 쫓은 적법한 제공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경우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 다만 이것도 전부 다 강행법규가 아니고 이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때는 달리 볼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 니은번입니다.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지급에 가름해가지고 양도한 게 아니라 담보 등의 방법으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 채무가 없어진다 아니었죠. 제가 항상 설명 여러분들 채권자에게 담보 준 것만 가지고는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소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니은번 질문은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디귿번 또 주교했죠. 대물 변제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을 때는 효력 자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옳음이고 이 경우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1번 지문 가시면 이것도 하도 했던 거 한 번 더 그림 쫙 그려보신 다음에 수동 채권이 아니죠. 자동 채권의 채권자가 1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 채권의 채무자가 2차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입니다. 손해배상에게 애정의 합의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에게 애정의 합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사실까지만 하면 되지 손해 발생 등등등은 증명할 필요 없죠. 그럼 틀렸죠. 왜냐하면 채권자의 경우가 채무 불이행 객관적 사실까지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앞에 거는 증명하고 뒤에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3번 봅시다.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을 보시면 채권자 갑이 대위권 행사한 사실을 채무자 을에게 통지 또는 을이 알고 난 이후에 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 병한테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아니었죠. 변제 수령 행위의 경우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금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을이부터 1억 원에 대해서 변제 받았을 경우에는
병 같은 경우는 변제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갑에게 변제로서 항변 대항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갑시다.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번도 제가 보시면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발생이 이루어지는 종기, 연체 차임의 지연 손해금의 발생 종기의 경우는 다른 별도의 사유가 없는 이상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가 아니고 목적물 반환됐을 때죠. 따라서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해제했을 때부터가 아니고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니까 2번 또 틀린 지문. 3번 민법제 397조의 경우에 주장은 해야 하고 증명이 필요 없었죠. 주장 자체가 없었을 경우는 인용 판결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4번 지문 또요. 397조 본문 등등등 있는데 제일 끝에 약정 이율이 그렇죠. 법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그때는 최소한 5%만큼은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실게요. 갑을에게 1000만원 채무를 지고 있고 갑 채무에 대해서 병이 보증을 섰고 오바 중이었던 정도 갑을에 대한 1000만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X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담보권 설정을 해주었다. 정이 물상 보증이 됐네요. 먼저 기읍번 지금부터 보시면요. 갑이 을에게 700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증인 병은 당연히 전부 다에 대해서 대신 상계해가지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 니은번 을이 물상 보증인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압류했다. 채무자 거에 대해서 압류한 게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에 대해서 압류했을 경우는 민법제 176조를 떠올려 주시면 되죠.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의 중단이 인정되려면 통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지가 없었을 경우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니은번 지문 틀린 지문. 디귿번은요. 을이 채무자 갑을 상대해서 재판상 청구해가지고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민법제 4사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별도의 통지 없이도 보증처도 함께 바로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은 옳은 지문. 닐번 지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채취권 행사했을 때 청구 인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물었을 때 물사 동그라미까지만 해도 하도 많이 해서 문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이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의행위 당하기 때문에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가시면요. 채권 양도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이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일자 갖춰서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한번 끊으시고 갑이 한 번 더 병한테 양도했을 경우 병 같은 경우는 이미 갑에게는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고 그 뒤에 갑과 을 사이에서 양도 계약에 대해서 합의 해지가 된 것만 갖고 병이 당연히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2번입니다. 채권 양수인이 채권 가지고 상계 처리를 했을 경우에 양도 전에 이미 양채권 둘 다 도래했을 때 상계 효력이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래하고 채권을 양수하고 통지 등을 갖췄을 경우에는 중요했던 재심 판례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채권 양도에 대항요건까지 구비해소배가 적상시고 그 나중에 상계 처리하면 이렇게 소급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변제기로 소급된 게 아니니까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그냥 조문 한번 읽으시면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4번 지문 가시면 앞에 공탁할 수 있다였죠. 문제 풀었던 거고 따라서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7번도 제가 이제 사순환 강의할 때 많이 했던 거고 딱 보는 순간 서로 반환 의무의 이행에 상대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죠? 관계에 있다가 아니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봅시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4번 또 위임하고 항상 비교해라 라고 하면서 설명드렸던 673조죠. 해서 673조에 근거해가지고 해제 의사 표시한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이제 도급인 갑이 판사님 수급인 을이 채무 불이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해제 주장했습니다. 근데 실제 채불이 아니에요. 그래도 673조에 근거한 이미 해제의 의사 표시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포함된 것으로 봐버리면 을이 갑한테 민법제 673조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의 의사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볼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9번 지문 가시면 위임 또는 임치계약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했을 때부터 진행하는 거죠. 왜 종료했을 때 넘겨주는 거니까. 따라서 권리를 취득했을 때가 아니라 위임계약이 종료했을 때부터 이전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중요했던 재심 판례니까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입니다. 부당이득인데요. 4번 보시면 원래 계약했던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상 급부로서 이행된 것이 있었을 경우에 그 원인 관계가 적법하게 실효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맞죠? 계약상 어떤 급부가 상대방 아닌 제3자 병의 이익이 됐을 경우도 제3자 병에게 직접 반환 청구권까지는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제가 이제 항상 이 판례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시험장 노트를 통해 가지고 유일하게 예비로 볼 수 있는 판례에 대해서 언급했던 게 있으니까 급부 청산에서 채권 양수인한테 반환 청구 인정했던 판례 한 번 더 찾으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가시면 후견 계약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2번 보시면 후견 계약했던 본인 갑 같은 경우에 피성년 한정 특정이었을 때, 즉 법정 후견이 이미 존재했을 경우, 가정법원의 경우는 이미 후견 감독인을 보냄에 있었을 때 종전에 있었던 법정 후견인 성년, 한정, 특정 전부 다 종료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22번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경우에 포괄적 유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잖아요. 따라서 포괄적 유증의 경우도 똑같이 민법제 9구조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한 제척에 관해 있는 규정이 똑같이 유추가 적용된다기 때문에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적용될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3번 여러분들 한전 승인과 꼭 비교해가지고 결론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채무자가 이미 상속 포기했는데 주장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의 승소 판결 확정 이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요. 모순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소 포기의 경우는 더 이상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정 승인에 불과했을 때에는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정 승인했는데 항변 안 한 경우하고 상소 포기했는데 안 한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해설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죠. 한정 승인 하고 위는 3번이죠. 한정 승인하고 상소 포기하고 한정 승인 제기할 수 있고 상소 포기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니까 두 개 잘 비교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자, 그죠?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면 점유자의 경우와 달리 자기에게 가실 없음에 근거해가지고 항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 1번 또 이행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경우에는 누가 한다?
이행인수가 있었을 경우라면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3순환, 4순환 계속 정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행인수가 없었을 경우에는 제3취득자, 주어지는 경우는 물상보증인까지 한 번 더 정리하신 다음에 사안의 경우는 이행인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물상보증인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라서 좀 지겹기도 한데요. 점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대신에 올해 이번 지금 모의고사는 제가 일부러 좀 3순환 때 했던 것들을 제가 많이 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봤더니 25번의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심지어 3순환 때 제가 이제 따로 떼내가지고 강의하고 4순환 또 강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요 1번 지문을 또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점수를 보고 몇 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그 뜻이 아니고요. 이거 분명히 김동진이 3순환 때도 해주고 하고 맨날 들었는데 왜 내가 또 이걸 틀렸을까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원인 분석. 그걸 하신 다음에 내가 다음번에 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기회로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한번 더 틀렸던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W 해설지에 있으니까 페이지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틀린 거 표시하고 마무리 잘 하시고 전 또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